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2016년도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바이스 프레시던 바이든이라고 적혀 있죠.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19일에 이제 어떤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웰컴하죠. 그러니까 환영한다. 뭐를 환영하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여기 이제 생선 단어가 있는데 Trilateral Cooperation이라는 말입니다. 요게 뜻이 뭐냐면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일 중 3국이 이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이제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부 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중일, 미국 빼고 한중일 3국이 이제 만든 그런 기구라는 거죠. 정부 간에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중일이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든 이 사무국이 바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는 2011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9년 정도 됐고요. 현재까지는. 그다음에 현 주소는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종로구로 되어 있죠. S타워 20층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처음 공식 출범할 때도 서울에서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의 부통령인 바이든이 2016년 당시에, 그러니까 설립하고 나서 요거는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상태겠네요. 그때 이제 뭐를 환영한다고 했었냐면요, 요거에 이거 바로 이제 Cancer Moonshot Initiative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죠. 근데 이제 문샷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달 쏘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 말 그대로 The act of sending a spacecraft to the moon, 그러니까 달로 우주선 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달로 우주선 쏘는 것을 뭐 환영하는 건 아니겠죠. 요게 이제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문샷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습니다. 그래서 in a technology context라고 적혀 있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맥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요 문샷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건데, ambitious하고 exploratory and groundbreaking 프로젝트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에다가 우주선 보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야심차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샷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라 말을 한다면은 이제 비슷한 의미로 굉장히 그 아직은 불가능해 보일 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샷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without any expectation of near-term profitability or benefit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뭐 수익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수익을 볼 생각 없고 이제 인류의 발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원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without a full investigation of potential risks and benefit,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위험들, 뭐 benefit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약간 회의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그 희망을 가지고서 막연하게 그런 리스크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고서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실현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문샷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들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뭐 앨런 머스크라던가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문샷 프로젝트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막 우주선 쏘아 올리고 그런 것들도 당연히 문샷 프로젝트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사기업이 하기 힘들겠죠. 뭐 without risk, 그 다음에 뭐 without 뭐 profitability, 그러니까 뭐 수익성이랑 뭐 리스크 같은 거 고려 하나도 안 하고 문샷 프로젝트 한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면요, 요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부통령이 요 암 정복 계획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환영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볼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된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바이든이 요거를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에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요거를 찝어가지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요 그 치료제 쪽에 이제 호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웰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어서 보면요, 이제 구글 얘기도 있어가지고, 구글에서 adapted the term moonshot for its most innovative projects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문샷이라는 용어를 이제 뭐 채택했다, 도입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구글이 이 문샷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뭐 이런 것들을 바로 가장 most innovative 프로젝트라고 하고, 문샷이라는 프로젝트 그 명을 쓰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 addresses a huge problem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매우 이제 거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그 성공만 한다면 이 솔루션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제 봤듯이 뭐 캔서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proposes a radical solution, 그러니까 급진적인,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끝내려는 생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급진적인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요거 이제 거대한 문제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이제 보통은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use is breakthrough technology, 그러니까 이제 획기적인 기술,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구글은 이제 문샷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lofty target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lofty라는 뜻도 비슷한데, 그래서 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lofty mountain 하면은 높은 산, 뭐 높은 천장, 뭐 높은 벽, 이런 것들을 말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말했던 과거에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육에 뭐 아질산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또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질산이라는 것을 여기 보면 HNO2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H 하나 있고요, N 하나 있고, O가 두 개 있죠. 이렇게 있는 게 아질산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요거 질은 요 질소를 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산은 요거 산소를 뜻하는 거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면은 요거 점점이기, 얘는 이제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왜 하나냐? 요거 두 개가 이중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딱 두 개만 있는 거고, 얘네는 두 쌍, 얘는 한 쌍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질산이라는 것은 수용액에서만 아질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질산염은 뭐 아질산의 염이겠죠? 아질산의 염인데, 그럼 또 우리가 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염은 이제 영어로 salt라고 하는데,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정전기적 입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온성 물질 화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염, salt를 이제 보러 오면요, 여기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화합물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제 생기는 건데, 여기에 NaCl이라고 해서 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옆에 산이 있고 염기가 있는데, 요거 두 개 중화 반응하니까 염이 만들어졌습니다. H2는 물이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 염산이랑 여기 수산화 나트륨 반응해서 중화하면은 물과 염인 염화나트륨이 생긴다. 여기 있는 요게 염입니다. 그래서 염은 이제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염기는 양이온에 해당하는 것에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같은 게 있고요. 그럼 이제 또 산에 또 음이온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냐? 플루르 이온, 염소 이온, 산소 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염은 산과 염기 중화 반응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산이 있고 염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서 염이 되고 물이 되냐? 여기 보면은 H가 있고 OH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은 H2O니까 요거랑 요거가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물이 되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요거 B랑 A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은 이제 물에 녹지, 소금은 물에 녹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불용성 염이라고 하거든요. 녹지 않는 거 그거를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앙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바이든의 이제 과거 이야기 또 살펴봤고, 염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